누나가 화장실에서 사라졌어 라는 스레를 세웠던 일. 스레 안에서는 일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조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평소 일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버려. 드문 일도 아니잖아. 누나는 개뿔. 원래 없었겠지. 그러나 서서히 이상한 분위기에 스레 주민들은 휩싸여 갔던 겁니다. 누나가 화장실에서 사라졌다. 2012년 7월 31일. 누나가 화장실에서 사라졌다면서 영문을 몰라 불안해진 일이 게시판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런 일과는 반대로 스레 주민들은 일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생각은 없었죠. 일은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나갑니다. 일이 말하길, 나와 누나는 사이타마에서 둘이 살고 난 학생인데 지금은 여름방학이야. 누나는 알바하다가 취미생활하다 하고 있어. 오늘은 알바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어. 저녁밥 담당이 나라서 만들었어. 4시 반부터. 그러던 도중 누나가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 가는 걸 목격했거든? 일은 오후 4시 반경에 누나가 화장실에 가는 걸 목격했지만 5시가 넘었어도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걸 불안하게 생각해 화장실 문을 노크합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안에서 더워서 쓰러졌나 생각해 문을 열었더니 화장실에는 누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은 집안을 찾아봤습니다만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내 것도 누나 것도 다 있고 현관은 부엌 구석탱이에 있으니까 밖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내가 알지. 창문은 여닫기가 너무 힘들어서 열면 이상한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서 그것도 모를 리가 없어. 현관은 일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데다 누나의 신발이 있다는 것으로 밖으로 나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일은 황당한 상황을 설명했던 거죠. 그러나 스레 주민들은 일의 설명을 믿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언제부터 누나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낚시냐? 화장실 사진? 어디서 개똥 같은 이야기냐? 일이 한 짓이겠지 라며 주작을 의심하는 주민이나 폰에다 전화해봐 라며 조언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폰은 집안에 있고 누나에게는 폰이 없는 모양. 벌써 걸어봤는데 집안에서 북북 울렸어. 폰도 안 가지고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나갔을 리 없지. 사람을 믿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스레 주민들은 너만 보이는 누나구만. 누나 생필품 사진 올려봐. 물론 아이디 붙여서. 역시나 이를 믿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스레 주민들이 믿어주지 않는 일은 미안, 부모님한테 전화했어. 장난치지 말고 잘 찾아보라고 해서 한 번 더 집안을 살펴볼게. 부모님에게 집안을 제대로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맙니다. 일이 집안을 다시 찾아보는 동안 누나가 사라진 게 아니고 일이 이 세계로 날아가고 만 건 아니냐는 주민,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스레 주민도 있었죠. 잠시 후 일은 스레로 귀환했습니다만 일단 집에는 없는 것 같아. 옷장 이불 아래로 뒤져봤는데 없어. 밖을 보고 올게. 집안 어디에도 누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나가 걱정된 일은 밖을 찾아보러 나갑니다. 일이 바깥을 찾아보는 동안에도 스레 주민들에 의한 생각은 멈추질 않습니다. 이때는 그 누구도 그런 뉴스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천장에 달라붙었다 출연. 감히 갖고 싫어하는 놈일까? 오컬트 게시판에다 물어보는 게 좋을 듯. 화장실 문 옆에 숨어있는 장난스러운 누나를 상상했어. 그런데 개 중에는 일이 누나를 죽이고 만 건 아니냐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스레 주민도 있었죠. 일이 바깥으로 누나를 찾으러 나간 지 30분 후. 밖을 돌아보고 왔어. 자전거로 일단 같은 구역만 보고 왔어.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전화했더니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셔. 일이 바깥을 모두 찾은 뒤 스레로 귀환합니다. 자전거로 일이 사는 지역을 찾았지만 누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답니다. 양친에게는 다시 전화했고 일이 사는 곳으로 온다는 것 같았죠. 밖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로 인해 걱정하기 시작하는 스레 주민들. 없는 거야? 무서워. 납치된 거 아니야? 일은 계속해서 보고하면서 누나는 잠옷에다 맨발의 모습이라는 것. 못 찾았어. 잠옷 차림에 맨발이라
어디도 못 갈 텐데 생각해서 가게 같은 곳은 보지 않았어. 다음 전개를 기대하는 스레 주민은 부모님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 부모님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일에게 묻자 10분 정도일걸? 일단 밥 좀 먹고 올게. 일은 부모님이 오는 동안 밥을 먹고 오겠다는 것. 10분 뒤. 밥 다 먹었어. 부모님 왔으니까 다시 한번 실내를 보고 밖도 보고 올게. 일은 밥을 다 먹고 부모님이 왔으니 집안을 확인해보고 바깥도 다시 한번 찾아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레 주민들은 이를 배웅했습니다만 여기서 터무니없는 가설을 세우는 스레 주민이 나타납니다. 그 주민은 일에게 아까 먹었던 밥에는 어떤 고기를 썼는지 답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일이 누나를 죽이고 만 건 아닌가 하는 썰이 부상했던 거죠. 이 썰에 스레 주민들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설마 이미 늦은 건가? 일이 바깥에서 누나를 찾기 시작한 지 2시간 후. 일에 범인설이 맞았기 때문인지 누나가 발견되지 않아 계속 찾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2시간 이상을 일은 스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이냐? 글 안 올린 지 2시간이나 지났는데 낚시였습니다 니 원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말해줬으면 좋겠네. 시간은 밤 9시를 넘어가려던 때 일이 결국 스레에 귀환합니다. 집에 왔어. 부모님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방제방송을 부탁했어. 부모님과 이야기한 뒤에 나는 집에서 대기, 부모님은 경찰과 수색, 이런 흐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찾았지만 누나는 못 찾았기 때문에 경찰에 상담했다는 겁니다. 스레 주민들은 일이 귀환한 것에 크게 기뻐합니다. 주민들은 누나가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놈도 나타났습니다만 일은 누나가 지금까지 사라진 적은 없었고 정신적인 병도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느 시입니까? 누나 잠옷 특징은 모두 같이 찾을 테니까 사진 올려. 누나를 걱정해 수색을 돕겠다는 주민도 나타나 계속해서 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일은 여기에 대답하면서 자기가 사는 곳은 사이타마의 카스카베시로 누나의 복장은 핑크색의 토끼 잠옷이라고 합니다. 일이 집에 돌아와서 2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 더 밖에 나가겠다며 스레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일이 다시 떠나면서 스레에 다시 정체가 찾아오고 말죠. 일의 마지막 글에서 2시간 뒤 밤 11시를 넘었을 무렵 다녀왔어요 하며 일이 돌아왔습니다. 스레 주민들은 어떻게 됐어? 찾았어? 하며 일제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찾았어. 몇 번이나 찾았던 근처 공원 벤치에서 찾았어. 역시 잠옷의 맨발에 쌩얼이었어. 무슨 찾고 있는 모두를 계속 보고 있었어 라는 말을 심각하게 했어. 누나는 찾은 것 같았는데 찾은 장소가 일들이 몇 번이나 뒤졌던 공원 벤치에서 누나를 찾았고 그 후 누나가 찾고 있는 모두를 계속 보고 있었다 라는 이상한 말을 진지하게 말했다는 것. 스레 주민들은 이 이상한 상태에서 발견한 누나의 상황을 설명하길 요청합니다. 일은 상세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누나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려 하는데 깨닫고 보니 화장실이 아니고 왠지 집 안에 있었다는 것. 누나는 일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일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갔고 계속 일의 옆에 있었답니다만 그 뒤로도 아무도 자기를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던 누나는 공원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알아봤다고 누나는 말하는 겁니다. 일은 홀로 집으로 돌아왔고 아직 누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상세한 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누나가 발견된 공원은 몇 번이나 찾아봤기 때문에 일은 발견할 때까지는 공원에 누나는 없었다 라고 단언합니다. 뭐야 그게? 이해를 할 수 없는 스레 주민도 있습니다만 누나가 무사히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스레 주민도 있습니다. 찾아서 다행이다. 누나는 계속 곁에 있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하는 일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누나를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없었을 텐데 누나는 일들이 수색했던 루트나 대화를 알고 있었고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는 일.
누나가 화장실에서 집 안으로 갑자기 날아갔던 일과 일들이 누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일은 화장실이 정말로 2차원으로 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이 2차원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다고 설명하는 스레 주민. 화장실이 이 공간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아.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열었더니 곧 가려던 해외 거래처였다든가 하는 이야기도 있어. 일은 스레를 세우고 나서부터 6시간 이상이나 경고하고 있었고 졸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를 격려하면서 누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질문하자 누나는 현재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것. 스레 주민들은 이상한 이 사건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만 일에게 있어서도 이상한 사건이라 미안,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만 했던 겁니다. 일은 마지막으로 누나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하고 스레를 떠납니다. 이 세계로 날아갈 게 두려워져 화장실에 못 갈 것 같아. 어떻게 좀 해줘. 화장실에 못 가게 된 스레 주민도 나타나며 스레는 종료하게 됐던 겁니다. 누나가 화장실에 갔다가 사라졌다는 정말로 이상한 스레였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에 갈 때는 이 세계로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쪽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말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자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올린 1. 자살단지. 오늘은 스레 주민들의 감정 표현 없이 본인의 이야기만으로 구성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10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10층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단지는 엄청 유명했는데 별명이 깡패단지, 자살단지라는 그다지 좋은 이름이 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단지에는 10층짜리하고 13층짜리가 있어 친구가 아는 놈한테 들은 소문으로는 새벽 3시경에 13층짜리 쪽 엘베로 7층에 가서 어떤 짓을 한 뒤 5층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짓을 하고 3층으로 간 뒤 계단으로 4층으로 올라가면 귀신이 보인다는 것으로 하굣길에 그 이야기로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귀신을 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 수도 없이 갔던 심령 스팟은 뭐냐고요.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집 있는 곳 1층 엘베홀에 도착해서 그 이야기는 끝났고 친구와 작별을 구하고 그날은 그대로 돌아갔죠. 그 이야기도 잊어버렸던 어느 가을날에 친구가 들었어? 거기서 또 자살했대 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10층짜리 아파트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서 13층짜리 아파트 쪽에다 물어봤더니 역시 그랬습니다. 돌아올 때 친구들과 5명이 13층짜리 단지 근방을 지나가는데 자전거 주차장 옆 자갈밭에 꽃다발이 2개 있어서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있잖아, 그거 안 할래? 라는 말을 해왔죠. 그거? 그게 뭔데? 라고 되물었더니 귀신 봐보자 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 녀석 말고 나머지 넷은 금방 꽃다발을 봤던 직후였기 때문에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녀석은 야, 괜찮잖아. 쫄았냐? 일전에 갔던 납골당이나 폭포에 비하면 개뿔도 아니야. 왜냐면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라고 부채질합니다. 그만뒀어야 했지만 왠지 지는 것 같은 느낌에 좋아. 대신 네가 말 꺼냈으니까 그건 전부 네가 하는 거다. 우리는 따라만 갈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러자 그 녀석도 알겠다며 날짜를 의논. 그 다음 주 토요일 밤에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 모인 멤버는 결정했을 때 있던 5명과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참가한 친구 2, 이렇게 합계 7명. 우선 말을 꺼낸 녀석을 S라고 하겠습니다. S 이외에 저를 포함한 셋은 모두 10층짜리 단지에 살고 있었고, 다른 3놈은 바로 근처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S의 집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독채. 일단 부모님에게는 S네 집에서 자고 올게 라고만 말해놓은 터라 담력시험을 끝낸 뒤에는 진짜로 S의 집에서 자기로 했죠. 저녁 8시를 지나 모여서 자정 지나기까지 바깥 공원의 광장에서 깡통차기, 불꽃놀이를 하고 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2시가 넘어 한 번 S와 저와 다른 한 친구가 S의 집에 의식에 필요한 것을 가지러 갔습니다. 의식에 필요한 물건은 2개, 소금과 술. 그것과는 별도로 손전등도 가지고 가기로. 결국 1시가 지나게 됐고 전부 13층짜리 아파트 1층 엘베 홀로 갔습니다. 우선은 엘베에 타서 7층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엘베를 부르려고 버튼을 눌렀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고 엘베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라, 왜지? 생각하고 있는데 엘베 옆에 종이로 주의사항을 적어놓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는 열쇠를 이용해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켜 주십시오 라는 느낌의 글이. 열쇠를 돌려서 부르는 모양으로 10층짜리 쪽 열쇠로도 가능할까 시험해봤더니 열쇠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엘베를 부릅니다. 3개의 엘베 중 좌측 1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엘베만이 문 부분에 창문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밖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7놈이 올라탔고 S는 문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우선은 7층을 누르고 위로 올라갔죠. 각층 엘베홀은 불이 들어오는 곳도 있었고 깜빡거리는 곳도 있었는데 7층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조금 주눅이 들면서도 S에게 야, 도착했어 라고 합니다. 우선은 7층에서 야, 지금부터 간다 라고 속삭임이라고도 좋을 만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 후 말을 꺼낸 본인이 네, 쫓아오세요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5층을 향하죠. 5층도 불은 꺼져 있었어요. 5층에 도착하더니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술을 몇 방울 엘베홀에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대단했던 S도 무서운지 야, 따라오라고 라고 해서 앞쪽에 있던 친구 2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는 동안 나를 포함한 넷은 엘베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여튼 무섭습니다. S와 2 친구는 엘베에서 내려 앞에 있는 계단 근처의 스위치를 켜려고 앞으로 나갑니다. 잠시 후 티딩 킹 하는 소리가 울리고 불이 켜집니다. 술을 떨어뜨리기 위해 종종걸음으로 살짝 한번 옆쪽으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돌아옵니다. 걔네들이 엘베로 들어오고 3층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순간 쿵, 쿵, 쿵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엘베가 4층으로 지납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밖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위잉 하는 소리와 함께 3층으로. 마지막으로 3층에 내려서 어디였지? 4층인가? 4층을 계단으로 올라가면 모든 게 끝나죠. 다만 S가 내리지를 않네요. 아니, 그 누구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여기도 불이 꺼져 있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S에게 나가라고는 말 못합니다. 그때 친구 중 하나인 K가 있잖아, 알겠어? 라는 말을 꺼냅니다. 뭐가? 하고 물어봤더니 걔는 새파래진 얼굴로 아니, 모르겠어? 라며 덧붙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친구가 난 알 것 같은지도 랍니다. 전혀 모르겠는 나와 S와 다른 친구들은 조금 공격적인 말투로 뭘 안다는 거야? 하고 묻죠. 그러자 K는 우리 처음에 7층에 있었잖아 랍니다.
우리가 7층에 가기까지 지나간 층 수는 5개잖아.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자면 1층하고 7층을 빼면 2, 3, 4, 5, 6층 이렇게 5개 층이 되는 겁니다. 친구는 계속합니다. 그동안 불이 꺼져 있던 층이 몇 개 층이었다고 생각해? K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솔직히 더 이상은 듣기 싫었습니다. 있지, 하나도 없었어. 마지막으로 4층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3층도 4층도 5층도 신경 쓰여서 밖을 봤는데 4층만 깜빡댔었고 나머진 전부 켜져 있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등줄기가 순식간에 뻐근해집니다. 핏기도 빠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K는 거기다 4층은 깜빡댔다고 내가 말했지만 스위치 있는 곳에 뭔가 사람 그림자 같은 게 보였어. 스위치를 연타 하면서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어. 라고 합니다. 너 장난하지 마. 겁주지 말라고. 라고 말해도 K는 새파란 얼굴로 고개를 흔듭니다. 또 하나. 여기 3층일 텐데 2층에 멈춰 있어. 라며 K가 가리킵니다. 표시를 봤더니 2층이라는 표시가 깜빡대고 있습니다. S가 아니 잘못 누른 거야. 쫄아서 3층이 아니라 2층으로 눌러버렸던 거야. 라고 해도 다른 친구가 아니 분명히 네가 3층 누르는 거 내가 봤어. 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S가 갑자기 이 하는 소리를 냅니다. 엘베홀로 누가 오고 있습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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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하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바로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층수를 누르지 않아 움직이질 않습니다. 무서워서 아무도 문 밖을 보지 못합니다. 빨리 1층 눌러! 라고 하자 S가 황급히 버튼을 누릅니다. 그 순간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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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다가옵니다. 엘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만 심장이 쿵쾅쿵쾅 하면서 모두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바깥은 볼 수가 없죠. 1층에 도착한 순간 일제히 도망치듯 엘베홀로 튀어나갑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죠. 1층이어야 할 텐데 뭔가가 다릅니다. 서둘러 내렸던 그 홀 표시는 3층. S는 어라? 나 1층 눌렀어. 야, 나 1층 눌렀지? 라며 우는 소리로 말하는 상태. K는 K대로 뭐야? 대체 뭐야? 라며 패닉. 일단 엘베를 부르려고 열쇠를 꽂아도 엘베는 위층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4층에서 멈췄는지 4층 표시가 한참을 계속되다가 다시 위로 갑니다. 그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다른 엘베는 움직일 기척도 없습니다. 기다리던 그 순간 쿵, 동, 동, 동 갑자기 나는 소리. 계단 근처에서 뭔가가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는 듯한 소리. 모두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S가 오지마, 오지마 정신 나간 듯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야, 일단 앞쪽 계단으로 도망쳐 라면서 S의 어깨를 잡아당긴 뒤 달리기 시작했고 모두 계단을 향해 달립니다. 3층에서 2층으로. 거기서 위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휙 하며 위에서 떨어져 온 물체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우리 모두 봤죠. 씩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가 아래에서 울렸습니다. 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래로는 갈 수 없다. 위로 갈 생각은 더 못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 동 하는 소리가 2층 쪽에서 다가옵니다. 다시 패닉에 빠지는 우리. 분명히 소리는 2층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둘러
3층 계단으로 올라가 반대편 계단으로 뜁니다. 거기서 단숨에 1층으로 내려갑니다. 1층에 도착해 바로 불빛을 찾아 엘베 홀로. 그리고 출구로 향하려던 순간 저를 포함한 4명만이 그것을 봅니다. 홀 계단에서 사람의 목 같은 것이 공처럼 통통거리면서 축축한 뭔가가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 일단 달려서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거기서 일하는 잘 아는 알바 형에게 사람이 뛰어내린 것 같아. 경찰 불러야 하나? 합니다. 너희들 고삐리들이 이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일단 정말 떨어지는 걸 봤어? 아니면 떨어져 있는 걸 봤어? 그러자 친구 중 하나가 아니야, 괜찮아. 관여 안 하는 쪽이 좋아. 라고 모두를 향해 말하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날이 밝을 때까지 편의점에서 만화를 보면서 하늘이 밝아지는 것과 동시에 S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후 점심때까지 자고 일어난 뒤 그 이야기를 했죠. 정말 무서웠어. 출구에서 봤던 게 너무 기분 나빴어. 라고 했더니 나머지 셋은 전혀 모르는 모습입니다. 다만 S가 그거 못생긴 게 꼭 나였던 것 같아. 라며 웃음을 지으면서 말해 모두를 웃겼습니다. 그 1년 후 수험 공부가 한창일 때 13층짜리 단지에서 S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S의 장례식에는 갔었는데요. S의 어머니는 유서에 뭔 말이 써 있었는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냉담했고 문상하고 바로 돌아가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K가 문상이라니 라면서 우리 S랑 친했는데 도움이 못돼서 분하다 하더니 울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으로 그곳을 떠났고 2학년 때 부모님은 그곳에서 이사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 그곳에는 전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K와 다른 한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었죠. 저와 K와 그 친구와 S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뭔가를 본 4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셋이 대화를 나누다가 넷 모두 똑같은 걸 봤다는 걸 알았습니다. S는 죽기 전에 나였던 것 같아 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를 포함한 셋도 통 하면서 공놀이 하듯 하던 목이 S의 얼굴하고 똑같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서는 못 봐서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S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까지 우리와 평소처럼 놀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재미삼아 시작했던 담력 시험이었지만 그게 원인이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에서 떨어져 오던 사람은 정말로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어쩌면 3층에서 도망가려고 생각했을 때 엘베가 저절로 올라가 4층에서 한번 멈추고 다시 위로 올라가던 그 안에 그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하면 2번 다시 그곳에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후쿠이 현의 어느 마을을 피하라는 동영상의 링크를 올린 1. 그것은 그냥 봤을 때는 사람들을 찍은 일반 동영상이었습니다만 스리 안에 말도 되지 않는 공포가 닥쳤던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후쿠이 현의 관광 명소인 토진보라는 명승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진보는 후쿠이 현 사카이시의
미쿠니초 안토에 소재한 바다에 바로 접해 있는 약 1km 정도의 층암 절벽으로 국정공원으로 지정된 무시무시한 절벽입니다. 관광 명소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이곳의 생김새로 봤을 때 오래전부터 끊임없는 극단적 선택이 있었을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못할 곳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심령적인 소문도 많이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혔던 무지막지한 괴력의 승병의 수괴가 토진보였습니다. 그는 그 힘을 이용해 마음껏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같이 있던 승병들도 난감해했죠. 그러던 토진보는 아야히메라는 아름다운 공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고 그 공주를 둘러싸고 다른 승려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절의 승려들 수십 명이 모이 토진보를 바다 구경에 초대합니다. 토진보를 동반한 그들은 깎아지른 절벽에서 바위에 걸터앉아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고 전망 또한 기가 막혔죠. 토진보는 이빠이 술을 마시고 취해 잠이 듭니다. 때를 엿보던 승려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 반대파 승려들의 두목이자 연적인 마가라 카쿠넨에게 토진보를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뜨리게 합니다. 토진보는 바다 파도 사이로 가라앉았는데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금세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갑자기 세찬 뇌우가 주변에 쏟아졌습니다. 토진보의 원념이 불러일으킨 폭풍은 결국 자기의 연적인 마가라 카쿠넨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렸고 49일에 걸쳐 이 뇌우는 계속됩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승려 즈이우는 어떤 시를 지어 그 파도에 가라앉히니 매년 이 시기에 어부들을 괴롭혔던 토진보의 재앙은 그대로 가라앉게 되었고 그 후 이곳은 토진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나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귀신 이야기 메인이 몇 개 있습니다. 1. 전화부스의 귀신. 토진보에 설치된 전화부스에는 극단적 선택 방지를 위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의 벽보가 붙어있고 거기에 전화를 걸기 위한 시벤 동전도 놓여있어 분위기가 좀 별나다고 하는데요. 밤에 이 전화부스를 방문하면 안에서 여자의 귀신을 목격한다. 그리고 갑자기 전원기가 울려 수화기를 들면 살려줘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2. 공중 화장실에 나타나는 귀신. 토진보에는 4곳의 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그중 한 곳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유령이 나오는 곳은 여자 화장실 뿐이고 제일 안쪽 칸에 여자 귀신이 앉아있다. 아무도 없는 칸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등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토진보의 공중 화장실 중 2곳이 재정비를 위해 철거되었고 몇 년 뒤 신설된다고 합니다. 3. 절벽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면 심령 사진이 찍힌다. 한 고등학생 집단이 오토바이로 토진보를 찾아가 절벽 근처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귀가합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거기에서 돌아온 일행 중 하나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토진보에서 촬영한 사진을 현상해보게 되었죠. 찍은 사진 중에 사망한 친구의 발에 절벽 아래에서 새하얀 손이 뻗어 붙어있는 걸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토진보의 심령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고 절벽 위에서 바다 사진을 촬영하면 해수면에 무수한 손이 뻗어 있기도 하고 망자의 얼굴들이 떠오른다는 등의 이야기가 단골 소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4. 근처 오시마에서는 자살자의 귀신이 나온다. 토진보에서 북쪽 바다로 오시마라는 외딴 섬이 있는데 붉은 다리가 놓여 있어 도보로 건널 수 있습니다. 이 오시마에는 유명한 심령괴담이 있죠. 원래 오시마는 신의 영역으로 알려져 과거에는 일반인 출입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섬 전체가 신으로 여겨져 오니마토 신사가 세워졌고 시계 방향으로 순로를 따라 참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오시마를 거꾸로 돈다. 그러면 자살자의 영혼에 홀려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토진보에서 투신이나 사고나 사건으로 죽은 자들의 혼령이 이 오시마로 응집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가는 길에 오시마 터널이라는 작은 터널이 있습니다. 이 오시마 터널은 후쿠이현에서도 유명한 심령 스팟 중 하나로, 이 터널 안에는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그 귀신을 만나면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다는 그런 심령적인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체험담으로는 이 터널을 차로 통과했을 때 붉은 안광 같은 무서운 시선을 느꼈고, 그것으로 오한을 느꼈다는 사람이 돌아가던 길에 길을 따라 천천히 안전운전을 했을 텐데 어느새 절벽 방향으로 차를 몰다가 굴러떨어질 뻔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6. 후쿠이현 PR 동영상. 오늘 다루게 될 2채널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튜브에 위험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며 스릴을 세우는 일. 그 동영상은 후쿠이현에서 촬영되었던 PR 비디오 같은데 행복의 꽃 시아와세노 하나이라는 타이틀과 테마송이 달린 동영상입니다. 게다가 이른 동영상 링크도 첨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관람에 주의하시길. 여자애가 노래하는 영상으로 시작하며 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주 있는 PR 영상으로 보입니다만 그 동영상을 클릭했던 어느 스레 주민은 어디가 위험하다는 거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이에 대해 일은 한 장의 사진을 띄웁니다. 그러나 공감력 딸리는 스레 주민 중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빨간 동그라미 쳐서 뭘 하고 싶냐? 어째서 일이 왜 사진에 동그라미를 쳐놨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스레 주민이 뒤에 사람이 서 있어 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 보인다는 쪽이 많았죠. 서 있긴 뭐가, 그런 거 안 보인다고 라는 스레 주민들. 거기서 일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레 놈들은 좀처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일이 동영상으로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럼 구독자님들도 궁금하실 테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보자고요. 아시겠나요? 이걸 일본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와카리 이타다케다다로우까. 동영상으로 봤더니 빨간 옷의 남자 뒤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비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카메라가 움직이자 그 검은 그림자는 왠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자 일이 말한 대로 동영상으로 확인한 스레 주민들은 동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뒤에 뭔가 있어 라며 뒤에 뭔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어느 스레 주민이 손목시계 같은 게 보여, 가죽 신발 같은 것도 뒤에 보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붉은 옷의 남자의 발 근처에는 검은 가죽 신발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또한 손목에는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죠. 좀 아까까지라면 편집 미스 정도로 그냥 끝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만 신발과 손목 시계가 분명히 찍혀 있다는 것으로 이 동영상에 대한 공포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확실히 찍힐 수가 있나 하며 스레 주민은 그냥 놀랄 레벨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냥 신발이 있는 것뿐 아냐?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잘난 듯 말하는 주민이나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신음하는 주민도 나옵니다. 개 중에는 이미 2채널의 귀신이 되어 남의 말꼬리를 잡기 좋아하는 놈이 뒤에 서 있는 게 귀신이라는 근거는 부끄러움 많이 타는 애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라며 지적합니다. 이 끈질긴 놈은 그냥 애가 숨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주민의 뒤를 이어 재생수 늘리려는 거잖아. 재생 횟수를 늘리고 싶어 그러는 거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스레 주민과 무슨 전설의 동물이 뒤에 붙어 있다는 둥, 현상을 순수하게만 받아들이지는 못하게 변한 주민 등이 계속된 지적을 해오면서 스레아는 혼돈의 카오스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 일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PR 동영상이라 이상한 페이크 같은 건 없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스레 주민들이 지적한 대로 붉은 옷을 입은 아저씨와 거의 딱 붙을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뒤에 숨으려면 그렇게까지 거리를 좁히기는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신발과 시계만이 보이는 게 너무 섬뜩하다며 부들부들 떱니다. 게다가 왠지 붉은 옷의 아저씨를 꼭 흉내내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부자연스럽게 시커먼 겁니다. 이렇게 스레 주민들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점 정말로 위험한 동영상이라는 걸 깨달아가고 너무 무서워서 불을 끄고는 잘 수 없다는 스레 주민은 한밤중에 이런 진짜는 올리지 말아줘 하며 무서워합니다. 그러더니 신발만이 점점 짙게 보여오는 게 무서워 라는 말을 하죠. 거기에 만든 영상이라고 믿고 있는 어느 주민은 화제를 모으기 위해 심령적인 편집을 가한 거라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일은 이런 행복한 PR 영상에 이상한 짓은 안 하지. 이런 행복한 분위기의 PR 동영상에 이런 무서운 편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저씨의 애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뒤로 잡고 있는 거임. 애가 부끄러움을 잘 타. 아빠 뒤에 숨어있는 것뿐. 라며 대단한 일은 아니라며 상상력을 동원하는 스레 주민도 나왔습니다만 애가 이렇게 딱딱한 가죽 신발을 신을 리가 없지 하며 정론을 펼치는 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론은 점점 뜨거워져 가는 중 소름이 너무 끼쳐 죽겠다는 스레 주민도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싶은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놔둘래 라고 떠드는 스레 주민도 나타났습니다. 개 중에는 영감이 있다는 주민이 내가 영감이 있는데 동영상 보고부터 이명이 엄청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주민이 토진보는 자살의 명소인가? 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되었던 장소는 후쿠이 토진보로 일본 유수에 높은 절벽이 있어 극단적 선택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지명의 유래는 승려의 이름에서 온 것으로 연적인 승려에게 절벽에서 밀려 떨어졌다는 일화가 그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왜 토진보에서 찍었냐는 당연한 질문이 올라왔고 뭔가 목을 메고 있는 모습 같아 하는 불온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어느 스레 주민은 머리가 없잖아. 어째서? 라는 무서운 지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스레 주민들은 이젠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하죠. 너무 무서운 바람에 동영상을 열지 못하겠다는 스레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영상의 링크를 첨부한 일에 대해 어느 스레 주민은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왔네. 만약을 위해 본 놈들 전부 앵마기를 받는 게 좋아. 이거 약한 사람은 끌려간다. 약한 사람은 저승으로 끌려갈 수 있으니 만약을 위해 앵마기를 받아라 라는 건데요. 그러자 일은 이걸로 모두가 저주를 받았다면 미안 하며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현상이라는 걸 믿지 못하는 스레 주민들은 원래 관광지이고 유명한 심령 스팟이란 게 실은 별것 없는 경우가 많다는 수수께끼 같은 이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로 심령 스팟을 방문하고 있다는 경영자인 척하는 주민도 나타나 죽으면 무로 돌아갈 뿐이니 원래부터 귀신 같은 건 없다는 지론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어떤 스레 주민이 스샷을 떠서 올렸고 역시 붉은 옷을 입은 아저씨 뒤에 뭔가가 있는 건 틀림없다며 여기서 뒤에 찍혀있는 게 대체 뭐냐며 의견이 분분하게 되는 가운데 어느 스레 주민이 직장인이 신을 듯한 신발이니까 남자가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너무 얇다라는 것으로 혹시 아저씨의 그림자가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신발을 신고 손목시계를 찬 그림자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인기 만화인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영향을 받았던 건지 아저씨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설을 재창하는 그런 병신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촬영 중에 기분이 나빠져서 무릎에 손을 얹고 쭈그리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스레 주민이 있었습니다만 극단적 선택의 명소에서 기분이 나빠진 채로 촬영을 속행할 수 있을까? 라는 의견과 인정머리 없는 후쿠이현의 소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뒤쪽이 절벽으로 되어 있어 위험하니까 스태프가 뒤에서 받치고 있는 거라는 설도 부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왜 아저씨만 받치고 있냐?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스레 주민은 카메라 워크도 무서워. 거기 사람 그림자가 있는 걸 완전히 깨닫고는 바로 왼쪽으로 돌리잖아.
아저씨 뒤의 그림자를 카메라맨이 깨닫고 찍히지 않도록 카메라를 움직인 것 같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검은 그림자의 정체에 대해 설왕설래는 이어지고 아저씨의 뒤에서 스태프가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설도 떠올랐습니다. 종국에는 오컬트 잡지인 무에다 투고하면 편집장이 채용해 줄 거라는 주미도 나오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지는 못한 채 스태프였다면 좋겠다는 소망만을 남기며 이런 걸로 신나하는 놈들은 인생을 즐기는 것 같아 좋겠다 면서 마치 청춘을 전생에 잃어버린 듯한 어느 틀딱의 말에 매듭이 지어지며 이 슬에는 막을 내립니다. 스태프냐 조조의 스탠드냐 썰이 부상했습니다만 지금도 이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대체 뭘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아파트 복도가 구더기 투성이가 돼 있어. 옆집이 수상한 것 같다 라는 스레를 세웠던 일. 그리고 나중에 스레에 올렸던 사진이 검색해서는 안 되는 단어에 등록되게 될 줄은 이때의 일과 스레 주민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파트가 축제일지도 몰라. 이리 사는 아파트는 4층짜리 건물로 3평 정도의 방이 전부이고 9개의 호실이 있다는 것. 2층에는 일과 문제의 집 주민, 3층에는 집주인과 아줌마, 아저씨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토끼 우리하고 가재를 섞은 듯한 냄새가 난다고 이름 말합니다. 어떤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문제의 옆집 사람은 알중으로 한밤중에 혼자서 난리를 치는 사람이었다는 것. 너무 지랄을 해서 경찰이 왔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만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체포까지 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집에서 냄새가 난 건 한 3, 4일 된다는 이야기. 일은 향을 피워놓고 그냥 넘겼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스레 주민들 속에서는 구더기의 정체에 대해 토끼하고 가재를 키운 놈이 죽어서 구더기가 생긴 거야. 뭐가 나올까? 1. 사람이나 짐승의 뼈. 2. 사람 똥. 3. 내 밥통의 내용물. 4. 반은 썩은 똥. 갑자기 구더기가 들끓을 이유가 없잖아. 옆집에서 양식하던 누에가 나온 거야. 등등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후지산 주카이에서 부패한 시체를 발견했던 적이 있다는 스레 주민이 사람 시체든 동물 시체든 냄새는 별반 다를 것 없다는 말을 하며 이리 맡았던 냄새가 사람 사체에서 나는 냄새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부 스레 주민들 안에서는 범인 찾기가 시작됐고 범인은 이 스레 안에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방구석 코난의 등장을 예상하는 놈도 나왔고 개 중에는 난 죽이지 않았어 라며 첫 용의자로 의심받을 것 같은 발언을 하는 병신 같은 놈도 있었습니다. 이른 구더기가 득식을 하다는 복도에 사진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는 구더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냥 일반 아파트 복도 사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주민들은 이래 발언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좀 아까 집주인이 청소해서 구더기들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옆집 문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 문 사진도 올릴게요. 하지만 이래 이런 말에 의해 구더기들은 이미 치워졌다는 것이 밝혀졌죠. 거기다 스레 주민들의 생각으로 복도에까지 구더기가 넘쳐나왔다는 것은 그 집안에 옆집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은 낮다는 그런 예상이 나와 스레 안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15분 뒤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왔다는 일이
쓰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문과 구더기 사진을 찍었다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 악취미적인 쓰레 주민들은 기대로 가슴들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일렉에서 문과 구더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구더기 졸라 커! 구더기라는 게 이렇게 큰 거야? 소름 끼쳐. 쓰레 주민들의 반응으로 구더기의 사이즈가 상상 이상으로 크고 진짜 토악질 나온다 구토를 느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구더기에 대해 식욕을 참지 못하고 햇반을 가져오려는 굶주린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구더기의 존재가 밝혀진 것으로 옆집 사람 사망설이 신빙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바깥까지 구더기들이 기어나왔다는 건 집안에는 이미 먹이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문틈에서 기어나오고 있어요. 환기구에서도 줄줄이 기어나와요. 크기는 두께 2mm 정도고 길이 1cm 정도입니다. 아까 집 우편함으로 들여다봤습니다만 바닥에 얹던 구더기 투성이에다 검은 물 웅덩이가 있었어요. 사진 찍으려다 욕만 처먹었어요. 구더기 크기는 두께 2mm, 길이 1cm 정도로 문틈뿐만 아니라 환기구에서도 계속 나온다는 것. 게다가 옆집 안을 우체통 구멍으로 들여다봤던 일의 행동으로 인해 옆집 바닥이 구더기 투성이에다 검은 물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래 너무도 도전적인 이 행동에 쓰레 주민들은 비명을 올리는 놈도 있었고 곤혹스러워하는 놈, 웃음이 멈추지 않게 된 놈, 쓰레하는 난장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리 봤던 검은 물 웅덩이의 정체가 시체에서 나온 피는 아니냐라는 추리를 던지는 쓰레 주민도 있었습니다. 한편 검은 물 웅덩이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쓰레 주민에게서는 음식물 같은 게 썩으면 물이 되잖아. 시체가 아니라면 음수에서 나온 거라든가 그런 환경에서 산 사람이 생활할 거로 보이진 않지만 옆집이 쓰레기집으로 검은 물웅덩이의 정체는 음식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썩은 물은 아닐까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후 일의 글이 일단은 멈추게 됐습니다만 구더기 사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쓰레 주민들은 사진을 더 올리라고 요구. 경찰이 오기 전에 옆집 사진을 제대로 올리는 게 지금의 일의 과제다. 그러게 경찰이 오면 사진 못 찍잖아. 지금 찍어두라고. 우편함 통해서 집안을 찍어. 일은 어떻게라도 좋으니까 몇 장 찍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명 같은 건 경시하는 투채널 고인물들인 쓰레 주민놈들은 집안 모습이 계속 궁금했는지 집주인 마스터키로 안에 들어가. 나 이리 창문이나 베란다로 돌격해라. 같은 말로 범죄에 가까운 짓을 억지로 시키려는 모양이었습니다. 10분 뒤 쓰레로 귀환한 일에 의하면 집주인이 복도에서 살충제를 뿌리고 있어서 들키지 않고 사진 찍는 건 어렵고 실제로 우편함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가 욕을 처먹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옆집 사람은 쓰레기 수거일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쓰레기를 내놨기 때문에 검은 물웅덩이의 정체가 음식 쓰레기에 의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또한 창문으로 들어가는 건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일. 그리고 일의 말에 의하면 우편함을 들여다봤을 때 집안 앞에 슬리퍼가 보였던 것으로 아마 옆집 사람이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구더기가 나온 건 오늘이 처음으로 어제까지는 지독한 냄새뿐이었다고 하는 일. 또한 옆집 사람은 아저씨로 마지막으로 봤던 건 일주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투채널에서는 너무나 드문 상식적인 주민이 이 상황이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 갈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질문을 올립니다. 이리 말하길 부동산에서 온 사람하고 열쇠공이 모이기로 했으니 곧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 하지만 돌입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한동안 진전이 없는 바람에 유치원생들보다도 참을성이 없는 쓰레 주민들은 아주 개지랄들이 납니다. 전개가 존나 느리잖아. 집주인한테 안 들키게 문을 파괴하고 들어가라고. 아직도 진행 안 돼? 개 짜증나기 시작. 일을 할 수가 없네 이 쌍놈 거.
또한 집주인이 마스터키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낚시를 의심하는 의심쟁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슬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무려 새로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고 말했던 겁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사진을 열망하던 주민들은 단숨에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일은 집 아닙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올라온 사진을 보고 슬의 주민들은 일이 말했던 검은 물웅덩이가 정말로 있다는 걸 확인하죠. 뭐야? 그 검은 액체? 구더기는 모르겠는데 검은 물은 보여. 검은 물웅덩이는 뭐냐? 오른쪽이 검은 즙? 일의 말로는 검은 즙은 방 쪽에서 새어나온다는 것. 검은 물이 방 쪽에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있는 봉투는 술병이네요. 여기서 일은 집안의 구조가 보고 싶다는 어느 주민의 요청에 응해 그림으로 그려 투하했습니다만 일의 그림이 너무 엉망이었던지 슬의 주민들이 욕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걔 못 그리네. 건축 관련이라는 나도 이해를 못하겠네.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일 행세를 하는 가짜가 나타난 것으로 슬의 주민들은 아이디 뒤에다 영어를 붙이길 권유합니다만 그걸 잘 못하는 일의 행동으로 인해 일은 바보, 설이 부상하면서 슬의하는 잠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싸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싹 지워버리듯 잠깐 살짝 움직임이 있었어. 복도로 나가겠음. 일은 밖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슬의해서 일시적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돌아온 일이 말하기로는 곧 구청 사람과 부동산 사람 열쇠공이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진행에 주민들은 흥분을 감추질 못하죠. 얼마나 큰일이 벌어진 건지 허둥대다 아이디를 이상하게 쓰는 실수를 연발하는 일. 색파냐? 구청 사람들이 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일의 친구가 아파트로 달려왔습니다. 지루한 슬의 주민들은 친구 사진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이 친구 사진을 올린 바람에 슬의하는 일시적인 화제를 모으게 됐습니다. 남자냐? 잠깐! 그 셔츠! 바지 찢어졌잖아. 좀 꿰매라. 하지만 그런 즐거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 리도 없고 부동산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일. 왔으니까 보고 오겠습니다. 부동산 사람이 아니었어. 소방서 구급대원이야. 그런데 실제로 온 것은 부동산 사람이 아니고 소방서 구급대원이었던 겁니다. 예상 밖의 등장인물에 슬의하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집니다. 그리고 죽었어 신대로 라는 네 글자가 일에 의해 투하됩니다. 그 말을 들은 슬의하는 그야말로 축제 상태로 사람이 죽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심각성을 모르는 슬의 놈들은 크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사망 왔어! 우와! 진짜? 잠깐! 기다려! 진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슬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든 촬영을 해보려는 인간인 길 포기한 일. 남의 생각은 코털만큼도 하지 않는 슬의 주민들은 순식간에 일에게 촬영을 재촉합니다. 건조로 찍어! 경찰도 찍어! 왠지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충만한 일은 사진을 계속해서 찍겠다는 선언을 발표. 한편 선량한 마음을 가진 아주 드문 어떤 슬의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낚시이길 바랍니다. 낚시지? 낚시라고 말해줘. 잠깐, 거짓말이지? 낚시잖아. 그러나 그런 바람도 헛되이 일은 아파트에 온 구급차 사진을 투하. 이것으로 인해 이 슬애가 낚시는 아니라는 신빙성이 높아져 갑니다. 진짜였어. 오? 이것은 야, 진짜였잖아. 10분 뒤 기분 나빠. 갑자기 기분 나쁘다는 말을 꺼내며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는 일. 슬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괜찮아? 일단 올려봐. 자세히 말해봐. 야, 괜찮냐? 그리고 그 후 일에게서 올라왔던 한 장의 사진. 그것을 본 슬의하는
아비규환에 휩싸였습니다. 으아! 그로테스크. 이 사진은 물론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만 목이 없어 라는 어느 스레 주민의 생생한 댓글에서 거기에 찍힌 게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진을 봤던 스레 주민들의 발언으로 시체의 상태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던 거죠. 아까 우릉덩이가 있던 문 안쪽으로 남자가 쓰러져 있어. 우와, 색깔이 변해 있어. 검은 즙은 아저씨의 즙이었던 거야. 으악! 역시 피였던 건가? 걸쭉한. 정말로 죽어 있는 거잖아. 아까의 검은 즙은 역시 아저씨의 즙이었던 모양. 너무나도 현실감이 있어 낚시를 의심하던 주민들도 곤혹스러워했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낚시 선언이 나온 뒤에도 곤혹스러워한 내가 있어. 낚시로 하지 않을래? 너무 무서워. 그 중에는 낚시로 놔두자며 현실 도피하는 놈도 나타난 거죠. 그러나 초췌해진 모습의 스레 주민들도 이게 낚시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사체의 사진을 올린 뒤로 완전히 멘붕이 온 것으로 보이는 1. 구토, 복통, 두통 등 있는 대로 몸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살짝 떨고 있어. 상황은 기분이 나빠서 복도도 못 나가. 친구가 걱정하고 있어. 토악질하고 복통이 왠지 지독해. 머리도 아프고. 오늘 어떡하지? 자세히 말하면 지금 마음 정리가 안 돼. 내가 너무 도를 넘었어. 평소에는 지랄 맞은 스레 주민들도 정말로 이를 걱정합니다. 기운내라. 일단 일은 글 더 안 올려도 되니까 즐거운 일이라도 찾으러 밖에 나가. 괜찮냐? 살짝 걱정이구먼. 진짜 괜찮은 거야? 누군가 일 좀 꽉 안아줘라. 일단 12시에 묵념이라도 할까? 그리고 한 주민의 호소에 의해 스레 주민들은 죽은 옆집 아저씨를 위해 일제히 묵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1000개의 글이 차고 두 번째 게시판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좀 안정이 됐다고 하는 1. 살짝 진정됐어. 모두 미안. 여러모로 폐를 끼쳤습니다. 폐를 끼쳤던 것을 스레 주민들에게 사과합니다. 초췌해진 모습의 일에 대해 스레 주민들은 격려의 말을 보냅니다. 쉬어, 무리하지 말고. 잘했어 아주. 우리는 하지 말고 바깥 공기라도 쐬. 그리고 일은 마지막으로 후회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펼칩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솔직히 후회만 남고 말았어요. 관계된 여러분에게 패 끼친 걸 사과드립니다. 그냥 그저 죄송하다는 마음뿐입니다. 해서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한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안해요. 똥오줌 못 가린 자신을 부끄러이 생각한다는 1. 그리고 사죄의 말을 남기고 스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지금까지 일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이미 사진은 남아있지 않아 일과 당시의 스레 주민들이 옆집 아저씨의 어떤 모습을 봤던 건지는 모릅니다. 아저씨의 불행을 축제로 만들어버린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란 기조로 사는 스레 주민들의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제가 독감이 심해 녹음도 힘들고 해서 며칠 알아누웠습니다. 젊다고 그놈이 안 오는 것도 아니니 젊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독감 예방주사를 돈 내고라도 맞고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